자, 강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영고등학교 2학기 시험 범위 프린트 54번입니다. 자, 강의 진행 한번 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It has been suggested. 이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자, 뭐가 제한되고 암시되어져 왔냐면 이런 사실이 제한되고 암시되어져 왔습니다. 유기농 방법은요. 그죠? 요거는 가짜 주어죠? 요게 진짜 주어죠? 요런 사실이 제한되고 암시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유기농 방식이겠죠? 자, 뭐로서 정의된 거냐면 그 유기농 방식은 이런 것으로 정의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연 제품만 투입물로서 사용되었을 때, 그죠? 친환경 제품, 자연 제품이라고 그러죠? 오직 뭐만 내추럴 프로덕트, 천연 제품이라고 합시다. 자연의 이걸 천연 제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연 제품, 천연 제품 이것만 투입물로서 인풋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정의되어지는 그런 유기농 방식이 이렇다라고 제시되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다 여러분 알죠? 덜 해를 준다. 그죠? 덜 손상시킨다. 그죠? 어디에? 바이오스피어 하면 생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그냥 존재하는 그 공간, 그걸 바이오스피어라고 해요. 생물이 미생물이든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아주 고등생물에 이르기까지 인간까지 생물이 존재하는 공간, 생물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공간, 그게 바이오스피어입니다. 어쨌든 이런 생물들에게, 그죠? 생태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에코시스템인데 에코시스템보다 좀 넓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나 정확히 생물학 관련해서 어느 정도 범위인지 모르겠는데 생물과 관련된 생물이 존재하는 그 생물권 그것을 덜 손상시킨다 라고 그죠? 그렇게 제시되어져 왔죠. 제한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사실이 이렇게 제시되다 암시되다 제시되다 알겠죠? 이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아마 이럴 거야 라고 됐죠? 자, 여기 문장 구조를 한번 봐봅시다. 정의된 거예요. 뭐만 것으로 정의되었냐면 그 것으로 한다면 오직 천연 제품만 그죠? 사용되어지는 투입물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식들이죠. 이게 가리키는 건 뭐냐면 메소스예요. 알겠죠? 그럼 이게 왜 이니치가 나왔냐? 쉽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이 도우지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죠?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메소스가 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끊어서 뒤에서 인이 메소스가 들어갈 때 인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보면 되죠. 이게 주어고 오직 천연 제품만이 사용된다. 그죠? 투입물로서 어디에서 그 방식에서 in the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방식에서 in the methods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뭐랑 같아요? 얘랑 이거랑 같은 거죠. 여기 노즈가 methods니까 이게 뭘로 바뀐 거예요? 위치로 바뀌었는데 위치가 단독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단독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인이 같이 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이런 방법으로서 정의되고 이런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거 해석되는 거죠. 이건 이런 거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해석되다. interpret.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이런 것으로서 가리켜지는 referred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referred to. refer는 자동사기 때문에 to까지 있어야죠. referred to에 있어.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죠? 가리켜지는 것인데 정의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것인데 이 유기농 방식은 손상을 덜 준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덜 준다. 생물권에 라는 사실이 암시되어져 왔습니다. 계속 한번 가봅시다. large scale adoption, 대규모의 채택입니다. 그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유기농법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기내 유기농법에 바꿔볼게요. 색깔을. 유기농법의 대규모적인 채택은 그러나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가 하고 싶은 얘기죠. 그죠? 이런 모의고사 지문에서 첫 문장에서 이거는 일반적인 지식이잖아. 어디까지가?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지식이고 그러나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유기농 방법을 갖다가 채택하면 이게 생태계는 좋을 수 있지만 대규모로 하면 뭐가 있어? 줄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demerit, disadvantage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뭐를 줄이냐면 이거는 생산량이라는 명사입니다. 생산량, 산출, 소출 알겠죠?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냐면 바로 생산비를 갖다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주요한 농산물, 곡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요. 크랍하면요. 당연히 유기농법으로 한다면 생산비는 당연히 비싸요. 우리가 유기농 농산물 하면 우리 비싸게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걸 알면서도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인간에게 좋을 거라고 알고서 사 먹는 거잖아. 당연히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병충해 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충해를 막는다고 하지만 농약만큼은 아니죠. 그죠? 병충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비료를 또 이 유기농 비료 말고 화학 비료가 또 바로 직방이거든요. 이렇게 막 척박한 땅을 갖다가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게 하는 데서 화학 비료가 효과는 좋거든요. 유기농 비료는 좀 이렇게 속도는 좀 느리든가 또 값도 비싸지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나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체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유기농 비료를 보약이라고 한다면 약으로 친다면 그죠? 저기 무기농 비료, 화학 비료는 항생제 같은 거예요. 넣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공산물의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뭘 사용하지 않으면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산물만 사용하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어떤 것 이런 이거는 유기적이 아닌 비유기 물질, 비유기 물질은 무기질이라고 하는구나. 과학도 좀 알아야 돼. 비유기질이 아닌 거니까 인이 붙었으니까 무기질, 그죠? 무기질 이건 질소죠, 니트로젠. 질소 공급물, 질소 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화학 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기질 질소 공급물 이 비료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죠? 퍼틸라이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보통 비료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비료를 얘기하죠. 이것이 그러니까 무기질 질소 공급물은 필수적이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디에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야. 뭐를 유지해? 그죠? 이거 재밌는 표현이에요. 적당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생산성. 알겠죠? 적당하면서 높은 수준. 이게 어떻게? moderate and high가 아니라 적당에서부터 높은 수준까지. 그럴 때 and 대신에 to를 써요. 이해되겠죠? 적당하고 그리고 높은 수준 하면 moderate and high level 이래도 되는데 적당에서부터 어디까지 높은 수준까지 이럴 땐 to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from A to B처럼 이건 적당한이죠. 지나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죠? 적당한 수준에서부터 어디에서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뭐를 위해서? 많은 자 이게 레기미너스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콩과의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레김이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레김 콩과 식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완두콩 뭐 이런 건가? 이런 걸 다 콩과 식물이라고 하나? 뭐 완두콩, 강낭콩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쥐눈콩 이런 거 다 콩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비콩과 식물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콩과는 질소 화합물, 무기밀 질소 공급물이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얘네들을 빼고 그러니까 비콩과 식물, 비콩과 농작물 종이죠. 여기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의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어떤 것? 무기질 무기질 그런 질소 비료가 공급물이 필수적이다 아니에요. 얘네들은 오히려 이게 필요 없나 봐. 알겠죠? 얘네들은 필요 없는 것 같아. 무기질 질소 비료가 알겠죠? 화학 비료가 얘네들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그러니까 선을 잘못 껐다. 요거 얘네들은 무기질 화학 비료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비콩과 식물을 얘기해서는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에게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화학 비료가. 왜냐하면 뭐기 때문에 유기 공급물이 어떤 것? 이 질소 물질이죠. 그죠? 질소 물질에 그죠? 그러니까 유기농 질소 비료가 종종 어떻기 때문에 일단 공급량도 한정돼 있어. 아마 이거 그런 거 아닐까? 낙엽이나 이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과 그다음 인간의 분변 있죠? 인간의 똥 오줌 이렇게
그것을 서로 이렇게 그다음에 동물의 분변, 닭똥 같은 거 이런 걸 서로 발효시켜가 섞어서 발효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 양도 적을 뿐더러 그다음에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죠. 어쨌든 이것이 어떻게 제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 또 가격도 어때? 가격도 화학비료보다 비싼 거야. 그죠? 비싸기 때문에 뭐보다 무기질 질소 퍼틸라이저 여기 있네요. 무기질 질소 부료. 그죠? 화학비료보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더 비싸기 때문에 양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서 이 무기질 질소 비료를 원하는 비콩가 식물들, 즉 콩 말고 다른 농작물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거야. 이 화학 비료가. 이해되겠죠? 게다가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어떤 게 있어? 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광범위한 사용량. 그죠? 이건 wide range of죠. 그죠? 이걸 굳이 쓴다면 그죠? 광범위한 그런 사용이에요. 어디에 있어서 이걸 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ide range of. 이 광범위한이죠. 어디 이게 머니얼. 이걸 보통 거름이라고 그래요. 이 머니얼을. 이 퍼틸라이저가 비료라고 한다면 보통 얘는 뭘로 쓰냐면 머니얼은 천연 비료할 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퇴비 같은 거. 퇴비 같은 게 그 볏짚 같은 거 거기다가 아까 말한 닭똥이나 인간의 그 분변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효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름, 천연 거름을 보통 머니어라고 그래요. 퇴비 같은 거. 이 뭐로써 콩가식물의 광범위한 사용은 뭐로써 그린 머니어 친환경 거름 곡물로서의 친환경 거름 곡물로 친화봐 이 콩가식물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거름이나 친환경 거름 곡물로서의 콩가식물 두 가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콩 재배하고 나서 나머지를 어떻게 이건 친환경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나 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퇴비 되겠죠? 이런 것의 광범위한 사용에는 그죠? 광범위한 사용에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태껏 이거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뒤 밑에 단점이 나오거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그러니까 뭐예요? disadvantage. 단점이 있습니다. 요런 게 돼야겠죠. 그죠? demerit. 요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weakness.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WAK예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지 봅시다. 많은 경우에 잡초 통제가 될까요? 이게 매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잡초 통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이 잡초 통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훨씬 많은 어떤 것 핸드 레이버 하면은 수작업 그죠? 인간이 하는 손으로 직접 하는 손으로 하는 그런 인간의 노동을 그죠? 수작업을 필요로 할 거라는 거야. 만약에 이 케밀스 이게 화학 비료죠. 화학 비료가 사용될 수 없다면 그죠? 지금 화학 비료라고 언급된 거 한번 이 형광펜으로 쳐볼게요. 화학 비료 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 화학 비료 됐죠? 그 다음에 화학 비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화학 비료죠. 이게 다 화학 비료입니다. 알겠죠? 이런 화학 비료. 물론 중간에 또 숨어 있는 게 있나? 일단 이렇게 화학 비료. 얘네들 만약 화학 비료가 사용될 수 없다면 그죠? 이게 뭐야? 비유기물질 질소 화학 비료가 사용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대단히 통제가 어렵고 수작업이 많이 들 거야. 그러면 그 인간이 그럼 하면 되지. 그런데 더 적은 사람들이 아마 잘 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너무 힘들거든. 이거 일일이 잡초 뽑는 게. 왜냐하면 사회가 더 부유하게 됨에 따라 부유한이지 더 풍요로우게 됨에 따라 이해되겠습니까? 좀 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됨에 따라 힘든 일 안 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일단 리를은 안 되는 거 알죠?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이게.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여기를 뭐로 바꿨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뭐가 나오면 돼? are 꺼린다가 나오면 되죠. 그러면 willing 대신에 unwilling을 쓰면 같은 표현이죠. unwilling 이러한 것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는다. 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뭐로 바꿨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unwilling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쓸 수 있죠. reluctant. 그죠? 망설이다. hesitant도 쓸 수 있겠죠. 이런 거. ANT입니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그죠? 꺼려하다.
기꺼이 그 뭐하려 하지 않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기는 지금 저기 뭐야 그 천연 비료 그죠? 비유기물질 아니 자꾸 왜 말이 헛갈리냐. 그냥 이 천연 비료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오거닉 파밍 그죠? 천연 비료 어디 있어? 머니얼 그죠? 어쨌든 이 천연 비료가 사용되었을 때의 그 단점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아침이어서 그냥 말이 안 나오네. 조금만 더 봅시다. 자, 어떤 방법들 그죠? 사용되어지는 몇몇 방법은 유기농법으로서 이용되어지는 거지 과거분사로서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기농법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이런 방법이 자 유기농법으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게 뭐가 있냐면 합리적이냐 레셔널이야. 그죠? 합리적인 사용이야 곡물순환 로테이션 하면 이 곡물순환의 합리적인 사용이 뭘까? 그렇죠. 계속 벼만 심는 게 아니라 한 번은 뭐 벼 심었다가 그 다음에 보리 심었다가 이렇게 되면 지력이 계속 같은 종의 작물을 심으면 그 땅의 힘이죠. 생산할 수 있는 지력이 약해진대요. 근데 한 번은 옥수수를 심었다가 한 번은 콩을 심었다가 또 한 번은 뭐 저기 보리를 심었다가 이렇게 돌려 심으면 그 곡물 순환 크랍 로테이션이거든요. 그럼 서로 각 곡물마다 필요로 하는 양분이나 세균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지력이 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런 곡물 순환의 사용. 또 특정한 결합. 뭐의 결합입니까? 이 곡물이죠. 곡물과 농사 짓는 것과 가축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곡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경작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경작하는 거. 경작과 그 다음에 가축 경영 기업이라기보다는 경영의 특정한 결합. 이거는 여기서부터 서치에이지부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곡물 순환을 하든지 이 경작과 가축 경영의 그러한 특정한 결합은 오리농법 같은 거 있죠.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쓰는 대신에 오리를 풀어넣는 거야. 그러면 오리가 잡초는 다 먹고 신기한 게 벼는 안 먹는데 그 다음에 잡초도 뜯어먹고 그 잡초 밑에 그 저기 해충들이 있잖아. 그걸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오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농사 지을 때 그 닭을 방목시켜 놓잖아요. 그럼 닭이 또 신기하게 잡초들을 다 없애요. 신기해. 닭 풀어놓잖아요. 잡초 한 일주일이면 싹 없어져요. 그 넓은 범위의 잡초가. 그런 것들, 그런 결합과 같은 유기농적인 방법, 유기농법으로서 이용되는 몇 가지 방법은 주어가 뭐예요? 주어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기여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기여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 바로 지속 가능성. 이거는 환경 얘기할 때 맨날 나오죠. 환경이 지금만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사용될 수 있는, 계속 환경이 보존돼서 계속 이용될 수 있는, 그죠? 어디에? 이건 시골에, 농촌에 이런 뜻이죠. 그죠? 농촌의 생태계죠. 그죠? 이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핵심적인 중요한 기여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많은 경우에 잡초 통제가 어려워. 요것은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것? 바로 이런 것. 머니어와 그죠? 거름이나 그다음에 친환경 곡물 작물로서의 콩과 식물, 친환경 유기농 그런 거름을 주는 것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어. 하지만 그죠? 이런 단점은 있지만 꼭 거름뿐만 아니라 유기농법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유기농법으로 사용되는 방법들이 어떻게 나름 농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의 흐름이 뭐 정확히 그냥 앞뒤가 없으니까 요것만 놓고 글의 흐름을 분석하려다 보면 가끔 글을 참 못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의 흐름이 좀 없죠. 자, 여기 보면 대규모 유기농 경작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맨 마지막에 갑자기 그러나 유기농법으로 사용되는 어떤 합리적인 그런 방식은 일부 방식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또 왜 나왔어 갑자기? 그지? 이런 한계는 있지만 그죠? 유기농법에서 사용되는 그 거름, 천연 거름이죠. 유기농법으로 사용되는 천연 거름은 한계는 있지만 유기농법에서 사용되는 방식이 뭐 나름 이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끊었다 가겠습니다. 이것도 정리 좀 잘 하시고 동반이어 잘 보시고 문장 구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